자, 그러면 2023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 예선을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선에서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한국꿈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소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한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연설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설 잘 듣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희진 비서관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국회에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어린이 국회, 그리고 국회 참관, 국회 박물관 견학 이런 것들로 많이 오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는 건 잘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주도 여행은 많이 갔는데 또 제주 청소년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라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도 집중해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설상미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설상미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요. 지금 연설대전 한 3번째 정도 제가 심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지 오늘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근 대표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과 그다음에 여행대학 운영하고 있는 정상근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연설이라는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연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실지 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 연설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경환 비서관님, 김한규 의원실의 장경환 비서관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규 의원실의 장경환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쓰는 메시지 라이터로 일을 했었고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유세를 할 때 연설을 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관심을 되게 주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유도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집중을 유도하고 내용을 잘 이해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허주연 변호사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변호사로 일하면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잘하고 연설을 나아가서 더 잘하는 거는 정말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토요일 아침인데도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분들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역량을 마음껏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6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주도 청소년 연설대전 첫 번째 참가자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참가자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첫 번째 연설 준비해 주십시오. 서재원 참가자님. 네. 자, 준비. 잠시만요. 카메라가 네. 안 돼가지고. 네네. 아까 되는데 왜 갑자기 안 되죠? 아까 되는데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네. 그럼 잠깐 작업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함지우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자, 먼저 하겠습니다. 함지우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소년 연설대회에 참가하게 된 함지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길거리를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참 쓰레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껌덩어리들과 굴러다니는 각종 비닐 포장지, 담배 꽁초들.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입니다. 단순히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관광객들이 늘며 제주의 1인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1위를 찍게 되었고, 대부분의 도민들도 제주의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역시 생활 쓰레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소각장과 압축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가 되면서 소각 처리가 필요한 가연성 쓰레기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을 마구잡이로 매립장에다 우겨넣는 바람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메탄가스와 토양이 붉게 물드는 등의 토지오염이 심각하고, 그 악취를 지우기 위하여 토사를 들이부으니 매립장의 포화 역시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재활용과 분리수거, 특히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구분하여 버려야 합니다. 또 일회용의 제품을 피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여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너무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정하는 사람을 뽑고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하는 실천이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있고요. 저는 그저 소수의 커다란 노력보다 다수의 조그마한 노력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모여 바닥에 널린 돌멩이를 주워다가 공기놀이를 하는가 하면, 여름에는 강가에서 수영을 하며 목이 마를 땐 두 손으로 투명한 강물을 떠마시는 그런 시절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시절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들은 관련된 추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비단 사람 풍경뿐만이 아니라 사람 역시 그때의 순수함은 어디로 갔는지 주위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이 바닥에 버리던 쓰레기를 줍고 다니던 제가 별나나의 취급을 받았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로만 환경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나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지금 이 얘기를 흘려듣고 있는 누군가까지 모두가 저와 함께 분리수거, 재활용 등의 간단한 실천을 생활화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에 환경이 녹아들어 매일매일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매일매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추억 속 아름다운 풍경이 또한 우리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길거리를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 연설을 듣고 난 뒤로는 바닥을 덮는 쓰레기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원 씨. 서재원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원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에 참가하게 된 서재원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우리 지금 현재 암울한 사회 현실, 정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인식과 생각은 정치를 하기에 충분히 더 선진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우리 국회는 청소년들이 당원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정치에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초등학교 8살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깃든 그 정당에 가입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께 당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어른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하셨습니다. 야, 너 그거 당원 가입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거 당원 가입행 어디다 쎄? 라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치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사회와 정치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한까지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청소년 조직, 청소년 의회 활성화로 실제 16년 최장기간 총리로 재임하며 엄마 리더십을 전 세계에 표방하였던 앙겔라 메르켈과 같은 청소년 당원 출신 유능한 정치인들이 독일을 세계 4위의 경제대국, 유럽연합의 리더국으로서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좀 활동하기에는 좀 미숙하지 않나 라는 소리도 정말 많이 들리죠. 정당과 학교가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첫째, 정당에서는 청소년 당원만이 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활동과 같은 행사와 제도를 당원 당규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실제로 각 지역, 지방, 시당, 도당별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에서는 정부회장 선거에서 민주성, 대표성을 더하는 결선 투표제와 같은 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 자치회 예산 그리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학생들이 정말 민감하게 여기는 교복 문제와 같은 교칙 개정 그리고 과감한 행사 주최를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도 못 바꾸는데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희가 정치를 하게 되면 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어른들의 진심 어린 조언 그리고 걱정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우리 엘리트 세대 그리고 어른들께 맡겼던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되었는지 우리 청소년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제주도의 일개 청소년 당원에 불과하지만 정치 분야 이외에도 가슴 아픈 4.3 학살 피해자 명예회복, 제2공항 갈등과 같은 제주도의 중차대한 현안까지 찾아가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생 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계약되면 시행될 학생 자치회 정부회장 선거에 한번 도전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연설을 듣고 계시는 저와 같은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일주일을 되돌아보는 가족회의를 금요일마다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치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표본이자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사회 변혁의 한 축으로서 한층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임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정상근, 이재복, 설상미, 김희진, 장경환, 허주연 심사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솔 씨. 오은솔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 잠시만요. 네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오은솔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이 질문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께, 친구들에게 등등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모두에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꿈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춰 수업을 골라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2학년 때 수학을 과목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수업을 선택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학교 수행평가에서도 진로와 연관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진로를 지금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꿈들을 꾸었습니다. 어릴 때는 발레리나, 그 후엔 가수, 선생님, 작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엔 제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은 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꽤 오래 발레를 했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발레를 즐겁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발레리나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 훈육이라는 말을 앞세워 학생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과 함께 더 이상 발레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발레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어른들이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없다고 답하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지금 진로 안 정하면 나중에 힘들어 라며 닥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남들에게 답하기 위한 꿈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정말 내 꿈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점점 저는 정말 내 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토론대회, 과학창의융합대회를 포함하여 여러 대회에도 참가하고 진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제가 생명과학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명과학의 여러 관례 중 유전자공학, 뇌과학 등을 학교 수행평가와 여러 활동에서 탐구했습니다.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꿈을 찾아가 보자 하는 용기를 주고 싶어 이 연설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꿈을 찾아가고 그 꿈을 펼치려면 주변에 압박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묻는 사회로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이 말을 생각하며 꿈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함께 꿈을 찾아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수영 참가자님. 윤수영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고등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윤수영입니다. 저는 국제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제주교육청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학생이지만 다른 공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나만 짚어보자면 학생인권 조례에 적용돼서 바뀌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제주의 학생인권에 대해 논할 때마다 다른 공립학교 친구들은 제게 야, 너는 무슨 기득권이 인권이니 평등이니 타령이야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인권과 평등 타령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평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보다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공립학교 선생님과 학생인권에 대해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수영아, 얼마 전에 제주 학생인권제도 시행되었잖아. 이제는 학생인권 문제 그거 다 해결된 거 아니었니?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충남 그리고 대구의 학부모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재학 중이신 학교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나요?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135개 교 중 무려 4곳을 제외한 131개 교에서 정치 참여와 전환 가입을 금지합니다. 위법 아니냐고요?
심지어 14개 교에서는 속옷 책상마저 제한합니다. 조례 위에 군림하는 이 막강한 단체, 그것이 학교라는 게 우리의 우스꽝스러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충남, 대구, 그리고 이제 제주까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온전히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 더 나아가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지켜졌나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발의하셨고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연설 개정 개최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 세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위성훈 의원님께서도 국립청소년센터를 제주에 유치해 주신다고 공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된 문서들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6글자도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세상이 책 밖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정말이지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네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을 무시합니다. 어른과 달리 아이는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라 합니다. 어른들의 그런 견해와 말씀, 그런 시각에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배려라는 점도 알지만,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우리 또한 어엿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지껏 학생에게 준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분명 국민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성인 여러분, 저희가 사회 시민으로서 질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희에게 약속된 거리를 지켜주세요. 저희는 학생에게 약속된 권리를 지켜주고 우리들이 의무를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책임을, 교과서의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국민교육 헌장, 학생인권 조례, 그 모든 원리와 원칙을 믿을 수 있는 당당하고 멋있는,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선경 참가자님. 부선경 참가자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부선경 참가자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신성여중에 재학 중인 부성경입니다. 연설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받았던 방학 숙제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를 보고 기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2017년 크리스마스 때 썼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모두 산타 할아버지라고 대답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모두 산타 할아버지다. 이처럼 솔직한 감정이 담긴 일기를 보고 지금의 저도 순수한 마음을 일기에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 기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기록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날의 나를 다시 보고 싶었던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될지, 왜 해야 하는지 목표를 머리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 한창 열심히 썼던 플래너와 일기를 보고 동기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썼던 일기와 플래너는 이미 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다시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지난날에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었고, 기록을 되돌아보면서 차근차근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역사도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유명한 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조선왕조 실록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이야말로 기록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조선 3대 왕 태종은 왕자의 나누어 즉위하여 아주 무섭고 카리스마 있게도 소문난 왕인데요.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 떨어진 일화를 기록하는 사관에게 적지 말라고 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무섭고 카리스마 있는 왕조차도 기록을 굉장히 신경 쓰고 무서워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적어 후대에 남긴다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기록의 중요성과 무서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제가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도 중요한 정보들을 변하지 않고 잘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보는 현재와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기와 같은 기록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해력, 글을 쓰는 문장 완성력에도 기록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과 장점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합니다. 글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SNS에 먼저 기록을 시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도 트위터,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글이 어렵다면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브이로그 등의 영상 형식도 좋습니다. 굳이 멋진 글이나 영상이 아니어도 기록은 추억을 담는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 연설 이후로 지금보다 더 꾸준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연설 대전에 대한 소감이나 재미있었던 일들을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기록해 봅시다.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예진 참가자님. 오예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헬로, 중국어로는 니하오, 인도네시아어로는 할로. 저는 청소년 연설 대전에 나온 오예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외국어를 하냐고요? 바로 전 다문화 가정에 관해 얘기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특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혼혈인, 다문화 가정 같은 말이요.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이름이 필요한 것일까요? 다문화 가정이란 이름은 국가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지역의 다문화 학생의 수는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인도네시아 다문화 학생이 오게 되었는데 피부가 어두웠던 이 학생은 한국어를 할 줄 몰라 대화할 상대가 없어 늘 혼자였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학생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또 껄끄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 앞에서 한국어로 알아듣지 못하게 놀리거나 비아냥댔고 그 말의 뜻을 모르던 다문화 학생은 자신을 놀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그 학생을 도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전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작년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가 차별받는 대상은 친구가 64%나 되었고 특히 학교에서 차별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차별이나 놀림을 받다가 결국엔 따돌림을 당하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자신들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다른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고 다문화 가정들 또한 존중과 이해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로부터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든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자녀 교육을 하거나 장사 지원을 해주는 등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전부 다 보답받기는 어려웠던 것일까요?
이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여러 정체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언론, 미디어 방송, TV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한시적 시혜성 지원이 아닌 확실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원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인도네시아 학생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한다면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참 유대감을 키울 시기인 청소년 때의 이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다국어, 예체능, 디지털 영재들을 발굴하고 지원 정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향후 공교육에서 종합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다른 나라의 문화인 만큼 우리나라와는 또 다른 재능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같은 땅을 밟고 있는 우리는 같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그들은 그저 조금, 아주 조금 더 우리와 다른 것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발견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그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할로 하고 인사를 건네볼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들도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제주에서부터 마련해 봅시다. 이상 오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지효 참가자님. 전지효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살률 최상위 지역 제주도에 사는 전지효입니다. 저는 제가 영원히 어린아이일 줄 알았습니다. 빨리 어린이 되고 싶다. 빨리 대학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 어린애 주제에 미래 남편감까지 미리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린애답게 쉽게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낙관적이기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꿈을 꾸던 8살 어린애는 어느새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려운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내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만들었던,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에 막 입학한 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곧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 꿈꿨던 그 남편감이 이 친구라고 확신했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를 놀래켰던 건 뜻밖의 우울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친구는 잘 웃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밝은 애였습니다. 모난 건 없는 성격 탓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애가, 우울하고는 전혀 딴판인 것 같은 애가 자기는 자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부로 우울증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부터 어학사전, 이름도 모르는 심리학자의 강연, 이해하지 못할 영어들로 가득 차 있는 해외 논문들까지 싹 다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서울대요? 아니요, 하버드도 껌이겠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며 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최상위, 삶 만족도는 최하위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중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가 많은 노력으로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국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그래프 속에 청소년들이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매년 그 자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아픔의 원인이라고 뽑을 수 있는 청소년 우울증은 다른 우울증에 비해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보통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서 발견과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SNS에 자신의 삶을 멋지게 보이는 데에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단순한 사춘기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도, 제가 좋아했던 그 애도 우울함을 느끼는 데엔 절대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는 2006년 연방정부가 국가청소년정신건강재단을 만들어 호주 전역에 100곳이 넘는 센터를 설치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아동 청소년에 특화된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단 4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 내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니만큼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요인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련된 센터나 전문가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저는 재밌게 보았는데요. 등장인물들이 매 회마다 성장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우울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우울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걸 치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높은 시청률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와 제도의 변화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곁에 있는 이들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손을 잡아주는 작은 위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손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자 이제 교차해서 토닥여 주실게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는 다시 우리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될 거야. 다시 어렸을 적 우리들의 꿈을 꿀 수 있게 될 거야.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연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훈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원중학교 2학년 원종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수영 선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제주에 살다 보니 저희가 바다에 가서 수영도 많이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다 보니 저는 수영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수영 선수로 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꿈을 당당히 말해주신 적 있나요? 오늘 저는 저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을 확실히 잡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려면 한 가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데요. 사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데도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반대하실 생각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가서 부모님에게 말하세요. 부모님, 저는 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로막지 마세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 가서 자신의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허락하실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부모님을 설득시키러 갈 건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자신의 꿈을 이루러 가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지미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지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저는 점수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쁘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부모님이 저를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제 옆에서 열심히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 옆에서 케어를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던 저는 내신, 수행평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내신과 수행평가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저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 오빠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기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점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생 때 저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잘 모르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점수는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험 점수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아쉬움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에 나중에 나는 무조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난 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취업과 진학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전부 다 잘하고 싶어서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증 공부, 대회, 방과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에 네 가지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저의 잠을 줄이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할 때마다 항상 저의 학교 시험 기간과 겹치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점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온 이유가 저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인 것인데 대학과 진학과 취업을 위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공부를 포기를 하고 저를 위한 경험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를 위한 경험을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회뿐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 대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스스로 대회를 참가하고 나서는 너무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뿌듯하고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점수를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 꿈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점수에만 억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지금 이 청소년 연설 대전에도 참가를 하지 못했겠지요. 저는 이 대회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고 제가 부족한 점, 고칠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점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처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때? 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점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자기를 위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때? 라는 말을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봄 참가자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준비 시작. 무관심에서 한 발자국만 가까이 다가가면 관심이 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봄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9조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이 있음을 먼저 전해드리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제 친구들에게 물으니 잘 모르겠는데 혹시 생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지만 역시 생일이냐는 물음 뿐이었습니다. 아니, 제 생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6월 9일은 바로
제주 학생 인권의 날입니다. 이 날은 작년 이맘때쯤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제주 학생 인권 참여위원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교육청에서 선포식을 할 만큼 참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제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선포식이 진행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생 인권의 날? 그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로 떠들썩했던 제주의 어느 여고의 학생 인권 침해 사실을 아시나요?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차별을 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근처 여중을 다니고 있어서인지 소식을 듣고 더 무서웠습니다. 뉴스 기사와 선배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야, 내가 너희들 대학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지금 자는 애들 나중에 커서 술집에서 일한다. 등등 이외에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학생들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만약 폭언을 들은 학생이 인권 조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사건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저 불쾌하게만 한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받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고 어른들은 반성을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서울시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제주에서는 학생 인권 침해 사실이 일어나는 반면 서울에서는 교권 침해가 일어났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 등이 전국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저도 교사 입장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한 법입니다. 그런데 악용하는 학생 몇몇 때문에 그 선한 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교사였다면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 교사를 보호하는 교권보호조례가 동시에 있다면 교사는 학생을, 학생은 교사를 더 신뢰 있게 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계인권선언문 조항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다.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찾아 나가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되 단점은 실눈으로, 장점은 크게 뜬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근효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정근효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진짜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건가? 그 당시 저희 나이는 20살, 30살도 아니었고요. 고작 16살임에도 예전과는 다른 날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친구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꿈은 정치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라는 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제 꿈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가 제 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미래 세대인 우리는 우리의 꿈도 못 이루고 미래가 변할까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나무를 베어낼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지금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야 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에 희망이 있나요? 그 말을 하시는 어른들은 지금의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인가요? 기후위기는 우리 청소년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인류 최대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어른들은 수십 년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미래라 할 자격이 있나요? 파키스탄에 내린 폭우로 1,700명이 죽을 때, 영국, 프랑스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때, 투발루 외교부 장관이 물에 잠겨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눈물을 훔치며 도대체 이건 아니지 않냐고 말할 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이 행사를 주최하신 김한규 국회의원님과 송재호 의원님,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 가서 우리의 미래가 달린 기후 위기를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님 어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와 윤심 등으로 논의하고 농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행동합니다.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행동합니다. 저는 요즘 날씨에도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한 비가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도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사회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행동 제청기행이라는 청소년 환경단체를 만들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사회에 목소리 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한 가지는 바로 패스트 패션을 줄이자입니다. 패스트 패션은 빠르게 트렌드와 유행에 맞춰서 빠르게 유통되고 되는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요, 폴리에스테르라는 옷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폴리에스테르는 석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해 전 세계에서 드는 옷을 만들 때 드는 석유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110억 리터 넘게 듭니다.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이 옷을 사용하고 재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놀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재사용되는 옷의 퍼센테이지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옷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몇십 년을 입을지 생각하고 사자는 것입니다. 함성보다 큰 속삭임,
제가 만든 제주 청소년 기후 평화 행동 단체의 모토입니다. 제가 오늘 말한 이 목소리가 함성보다 큰 속삭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고 지금 말보다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옷의 유통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연설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학생을 콕 집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그냥 11분의 그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을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재복 대표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그 11분의 청소년분들의 연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터 꿈, 진로, 뭐 기후, 환경, 인권, 역사, 다문화, 우울증, 스트레스까지 분야도 굉장히 다양했고 또 각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삶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의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어떤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말과 글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취를 작게나마 하나씩 이뤄 나간다면 나중에 큰 성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런 연설대전 예선에 참가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과 신념을 말과 글로 잘 정리해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결코 작지 않은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루어진 성취를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큰 성취를 해 나가셔서 오늘 말씀 주신 그런 멋진 신념과 생각들을 펼쳐내시는 삶을 사시게 될 거라고 믿고 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진 비서관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다양한 분들이 나의 작은 이야기에서 되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맞춤이나 제스처나 또 말을 하는 어떤 이야기 구성이나 전달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연습하시고 훈련하셨다는 생각이 전 들어가지고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씩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쨌든 연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이제 한마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엄청 잘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좀 메시지가 좀 분산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가지고 본선에서는 더 가장 최상의 연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설상미 기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연설 들으니까 나는 청소년 때 뭘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되게 일단 이 모든 활동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설을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청소년 정치, 뭐 고교학점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청소년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서 되게 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기분이. 그리고 특히 아까 청소년 우울증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 역시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미래로 성장하실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연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경환 비서관님 음소거 키시고 부탁드립니다.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예.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본선에서는 일단 청중들이 앞에 있어서 좀 더 긴장할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웅변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좀 더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제 성함이 마지막에 정근효 씨? 정근효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되게 발성이 자연스러워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도입부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어쨌든 이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사 입장에서는 5분 동안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청중 입장에서도 5분 동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셨던 분들이 일단 오해진 씨 외국어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좀 집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지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최고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좀 집중을 유도하셨던 것 같고, 뭐 정근효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성 같은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좀 집중을 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사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청중들도 같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게 필요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허주연 변호사님. 허주연 변호사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울고 웃고 정말 즐겁게 잘 들었는데요. 저는 장점도 있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까 장비성아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청중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제가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도입부에 두세 문장 안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쓰셨던 질문을 던지는 방법, 외국어로 인사하는 방법 다 좋은데 내가 그 외국어로 인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게 초반에 알려주시면 집중도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예시를 들고 중간에 내가 어떤 뭐 단어를 써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이런 것들은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와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 예시를 왜 드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이 순서에 배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체랑 그 궁극적인 주제랑 구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많은 연설 내용 중에서도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멈추는 거,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앞에 잠깐 멈추는 거, 포즈를 두는 거, 그 다음에 속도를 갑자기 빠르게 하거나 갑자기 느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강조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돋보였던 게 유머로 강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투리 갑자기 쓰시면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설이 결국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웃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웃긴 얘기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굉장히 이제 주의를 환기하고 재밌게 듣고 마음에 기억에 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고급 기술인데 유머를 잘 사용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예선이니까 중간에 이제 말하는 내용을 중간중간에 조금 암기가 안 된, 숙지가 안 된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이 짧은 심사평 하는데도 막 계속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외우려고. 그런데 어차피 다 못 외워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연습해서 막 멘트 하나하나까지 다 외우면 좋겠지만 최대한 외워서 숙지를 해서 와야 되는데 제가 쓰는 방법은 키워드로 외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단에 요 키워드는 들어가게 말해야지 해서 키워드를 외우고 그 키워드를 말하는 순서를 숙지를 해 놓으면 내가 그 내용을 잊어버렸어도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면 그 주변의 말들이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라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로 외우는 방법을 조금 한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연설대회 제가 여러 번 심사를 하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줌으로 심사를 했는데 이번 본선에서는 아마 마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것과 달리 앞에 청중이 있으니까 청중들 하나하나를 눈 맞춤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선에 진출하시게 되면 연습하실 때 앞에 누군가를 두시고 눈 맞춤하면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근 대표님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연설의 특성상 사실 화상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청중의 감정이라든지 표정 변화 이런 걸 읽을 수가 없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주신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참가자분들이 정말 언급 주신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학창 시절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주제로 만들고 또 주제로 만들어낸 걸 넘어서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대안까지 마련하려고 노력하셨던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그 연설 잘 하시려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앞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다 말씀 주셨지만 디테일한 스킬들, 연설문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좋은 방법은 그 윤범 기자님을 잘 괴롭히면 됩니다. 자주 받으시고 해서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저희가 연설대전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어찌됐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다만 그 진심은 노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 참가자들이 본 무대 할 때 막 저희 청중 500명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라고 물어보면 쌤 이게 제가 수십 번 한 100번을 연습했더니 까먹어도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중이 있는 연설을 이제 하시게 되니까 나 이 정도면 한 것 같은데 하더라도 한 번 더 노력, 한 번 더 노력. 그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도 한 달 동안 16분 연설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연습이 단순히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진로 선택을 하시거나 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 연설대를 하면서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의 대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도 세상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도 나를 못 바꾼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연설 한번 했다고 뭐 세상이 사실 바뀌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 주장이, 이 외침이, 이 울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춧돌이 되고 씨앗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비디오 좀 다 공개로 돌려주세요. 화면 공개로 돌려주시고 한 분씩 소감 듣고 마치겠습니다. 함지우 참가자님, 오늘 예선 끝나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함지우 참가자님부터. 네네, 소감. 지금까지 5차시 동안 참석 받으면서 글 쓰는 기술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데에 출전하고 뭔가 제 실력을 향상시킨 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재원 참가자님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우선 그 5차 시 동안 그 첨삭을 하면서 제가
여러 주제도 바꿔가고 또 그 이제 여러 조언도 구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후회 없는 연설을 예선에서 보여드린 것 같고 6분의 심사위원님들의 그 어떤 그 좋은 말도 잘 해가지고 잘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결과에 상관없이 연설하게 될 때에도 뭐 여러 말하기 대회가 있더라도 이걸 잘 사용해가지고 예,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은솔 참가자님. 오은솔 참가자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먼저 2,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진짜 이 대회가 저한테 진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예선 때 진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아쉬움은 본선 때 푸시는 걸로. 네. 그다음에 부선경 참가자님. 부선경 참가자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연설대전을 준비하면서 연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연설문 첨삭도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예선에 잘 맞췄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예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직 본선이 남긴 했는데 잠시만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아직 본선이 남아 있긴 한데 오늘 예선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연설하는 것도 듣고 또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직접 이렇게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연습한 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제 본선에 더 나은 모습으로 연설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전지호 참가자님. 전지호 참가자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일단 연설문을 쓰는 것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이나 생각 등을 펼치고 얘기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되게 열정이 불타올랐었고요. 2주 동안. 또 첨삭 때도 그렇고 지금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되게 좋은 말씀하고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런 연설대전뿐만 아니라 제가 또 앞으로 사회에서 행할 일들에 대해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원종훈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지난 5회차 동안 모든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도 저는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연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걸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본선에서도 이제 엄청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진희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연습했던 대로 잘 안 나와서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많은 피드백 받고 그 피드백을 열심히 수행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의미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신부위원들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들이 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봄 참가자님, 이봄 참가자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이 연설의 주제가 청소년이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주제를 보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좀 알려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뭔가 중간에 울컥은 했는데 저만 울컥하고 이제 청중들이 같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그래도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글 쓰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사는 눈물 한 방울 또르르, 청중들은 펑펑 울게 하는 게 좋은 연설입니다. 자기가 울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정근효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번 주부터 참석하면서 좀 어떨까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또 본선 가서도 열심히 네, 할 수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선 결과는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비디오 키시고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화면 잠깐 봐주세요. 함지우, 오은솔 참가자님도 비디오 잠깐 켜주시고, 함지우 참가자님 비디오 잠깐 켜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일주일 동안 열심히 외우세요.